are the engine rooms of the Middle Ages. 중세 시대의 엔진 룸이었습니다. 엔진, 활력, 활기, 원동력, 추진력 뭐 이런 것들로 연결지어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 뭐 추진, 원동력이었습니다. 그죠? 핵심이었습니다. 이렇게 직독직해해서 엔진 방이었어요. 이게 뭔 소리지? 이러면 안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지금 수도원이 키워드예요. 키워드 잡아주세요. 여러분들 분석할 때 키워드 쓰는 거 있죠, 그죠? 수도원이 키워드고, 수도원은 뭐였다? 중세시대의 원동력이었다. 중세시대의 핵심이었다. 그냥 이 정도 해도 내용은 전달이 됩니다. 자, at the height of their activities and influence. 자, 수도원의 활동과 영향력의 정점에서 당연히 중세시대의 핵심이었으니 당연히 그 영향력은 엄청났겠죠. 그래서 수도원의 활동과 그리고 영향력의 정점에서 monasteries, 수도원은 뭘 제공했느냐? full, 쫙, 뒤에 civil government까지 가로 닫아주세요. institution은 기관이란 뜻입니다. 기관, 교회와 시민 정부의 기관을 위한 지적인 지도력을 제공했대요. 지적 지도력을 제공했습니다. 목적어 1번입니다. 자, 그리고 innovation in religious thought and practice. 종교적 사상과 그리고 종교적 관행에 대한 혁신도 제공했어요. 그리고 더불어 medical provision. 얘들아 provision 줄쳐보세요. provide, 제공하다, 공급하다. 그래서 이게 공급이란 명사예요. 공급, 제공이란 명사예요. 잘 모르는 친구들 있어. 그리고 목적어 3번입니다. 의료를 공급했대요. 그리고 교육도 제공했답니다. Visual Culture and Agricultural Development, 목적어 5번. 시각적 문화와 농업 발달도 제공했어요. 와, 많이 제공했네요. 근데 지금 제공했다고 나열되어 있는 것들을 보니까 이 수도원의 사람들은 수도원이라고 하는 어떤 종교적 기관 내에 갇혀서 고립되고 단절돼서 뭔가 학문을 닫고, 그지? 뭔가 절제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사회랑 고립됐는데 사회에 영향력을 엄청나게 많이 끼치고 있네요. 그지? 나열된 게 지적인 지도력을 행사했고 이런저런 기관에다가 그지? 이런 영향력을 행사한 거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뭐 종교적 사상과 관행의 혁신도 가져왔고요. 심지어 교육과 의료 공급까지 제공했대요. 이거 다 뭐야? 속세. 바깥에 있는 일들이잖아요. 다 바깥에 있는 사회에 뭐 해준 거야? 영향력을 행사한 거죠.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거를 뭘 제공했다고 이렇게 나열한 거야? 여러 가지 사회의 영향력, 즉 다시 기여. 사회에 기여했다고 기여한 바를 지금 나열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그래서 여기 지금 기다란 문장, monastery provided 이하의 문장은 결국엔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한 수도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도원의 역할. 계속. 자, 수도원은요, 이 모든 것들을 다 해냈어요. 이 모든 것들 어떤 거요? 아까 말했던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들, 즉 예시로 굳이 얘기하자면 의료도 공급했고요. 그리고 지적인 지도력도 행사했고요. 교육도 제공했고요. 등등등 이런 것들 말이에요. 그쵸? 사회에 기여한 내용들입니다. 자, 뭐 하면서요? While apparently observing self-imposed isolation from the wider community. 저기 수도원 밖에 있는 더 넓은 공동체로부터 스스로가 부강한 고립과 단절된 삶. 맞잖아요. 수도원에서 살아가는 수도승이라고 뒤에 나오는데 수도원 사람들은 절제된 삶을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학문을 닫고, 그치? 공부하고 세상과 단절돼 있죠. 단절돼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자기가 부여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얘들아, 여기는 옵절부 단어 체크 좀 한번 할게요. 수능에도 나왔는데 옵절브 필수 단어죠. 관찰하다. 근데 2번 단어에 뭐 있다 했죠? 준수하다라는 뜻 있죠. 그래서 2번 뜻으로 쓰였습니다. 수능 지문에서도 준수하다로 쓰였는데 여기서도 준수하다라는 의미로 쓰였네요. 즉 스스로에 의해 부여된 고립과 단절을 지키면서 분명 사회와 단절돼서 벽을 치고 살아가는데 저 벽 바깥에 있는 사회에 기여하고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네요. 그쵸? 이 두 가지 특징을 잘 기억하세요. 스스로 고립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회에 영향력을 미친다. 이 두 가지의 포인트를 잘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all this라고 하는 부분은 사회 영향력 행사한 부분으로 연결을 해서 해석을 좀 매끄럽게 해주시면 두 가지 특징에 대한 내용을 다 한 문장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얘들아, 준수하다라는 의미의 옵절부는요, 옵절 번스라고 하는 준수라고 하는 요 단어로 명사형 만들 수 있어요. 옵저베이션이 아니고 옵절번스, 그죠? 옵저베이션은 관찰이란 뜻이죠, 그쵸? 왜냐하면 옵저번스란 단어가 밑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언급 한번 했습니다. 자, for이 있는데 for monasteries 하고 이렇게 가로 닫으려고 하다 보니까 동사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묶으면 안 되겠네. 그쵸? for은 뭐예요? 접속사예요. for이 접속사로 쓸 때는 왜냐하면 이유를 나타내는 뜻으로 쓰입니다. monasteries 왜냐하면요, 수도원은 의도되었기 때문이에요. to function as places set apart from the world. 저기 속세, 저 바깥의 속세, 그죠? 세상으로부터 set apart, 분리되고 동떨어진 공간으로서 작용하고 기능하도록 그렇게 의도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서 고립되고 단절된 삶을 살아가고 지키면서 그러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회 저 바깥쪽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되셨죠? 자, 일단 set apart 어법 잠깐 체크할게요. set apart는 동사로 쓰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set apart A from B예요. A를 from B로부터 set apart 하는 거예요. 따로 떼어내고 분리시키는 거죠. 근데 지금 목적어가 있습니까? 목적어 없죠. 그래서 얘는 과거분사 PP형으로 앞에 places 꾸며주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렇구나. 수도원은 세상으로부터 동떨어진 장소다. 그렇게 기능하도록 의도됐다. 이게 머리에 탑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수도원은 그런 곳이다. 그런 종교단체다. 자, 한 번 더 갈게요. 이미치 박스 치시고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나왔고 선행사 찾아보세요. 몽크스가 수도승입니다. 수도승이 devoted their lives. 그들의 삶을 뭐한대? 디보트한대요. 바친대. 어디에? 뒤에. permanent rhythm of religious observance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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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udy까지. 이 부분에 그들의 삶을 바치고 헌신하는 그런 장소. 그쵸? 그래서 이위치는 앞에 있는 places를 받아주고 있어요. 즉, places라고 하는 이 명사가 뒤에 set apart라고 하는 과거 분사 형용사의 수식을 받고 콤마 찍고 뒤에 있는 이미치 전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의 수식을 두 번 받고 있는 명사가 되겠네요. 그쵸? 아, 그렇구나. 수도원이 세상으로부터 동떨어진 장소라고 그렇게 기능하도록 의도되었고, 그리고 그러한 장소에서 수도승이 그들의 삶을 다 바치고 헌신하고 있대요. 자, 영원합니다. 얘들아, 절에서 목탁도 드리고 스님이 뭐해요? 연불 외우죠. 평생 그렇게 사시는 거잖아요. permanent.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적인 준수, 지킴, 종교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들을 뭐라고 해요? 그냥 종교적인 의식 정도로 바꿔 해석해 주셔도 돼요. 종교 의식이라든지 기도하겠죠. 종교 단체니까. 그리고 study, 그 안에서 학문을 닫겠죠. study, 그죠? 그러니까 의료도 공급하고 그 교육도 해주고 이런 거 제공하는 거 아닙니까? 그쵸? 이런 저러한 영원한 리듬, 사이클에 그들의 삶을 갖다 바친대요. 그런 곳이 수도원이랍니다. 수도원에 대한 설명을 좀 간략하게 했습니다. 자, 이런 종교적 기도나 그리고 찬송, 찬양 이러한 것들은 lay at the heart of monasticism. 모네스터리랑 관련되어 있겠죠. 그쵸? 수도원 생활을 말하는 거고 수도원 생활 중심에 놓여 있대요. lay라고 하는 동사 한번 체크할게요. lay 과거형으로 쓰였고요. 원래 형태는 lie가 되겠습니다. lie 자동사로 쓰이고 lie, lay, lay 여러분들이 그토록 외웠던 그죠? lie는 자동사기 때문에 뒤에 with나 in이나 at이나 on과 같은 전치사랑 같이 쓰여요. 즉 수도원 생활의 중심에는 늘 뭐가 있었대? 종교적 기도와 찬양이 놓여 있었대요. 자, both those following this life. 자, 위에 설명한 수도원의 삶들, 생활들, 그죠? 자, 이러한 수도원의 삶을 뒤따르는 사람들, 수도승이 되겠죠.
그리고 수도승이 아닌 외부에서 그걸 지켜보는 일반적인 사람들 둘 다 both 진짜 주어가 되겠죠. believe that 이하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and that 목적어 2번이라고 믿었죠. 수도원 생활을 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바깥의 외부에서 속세에서 살아가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지켜보든 그지? 그렇게 믿든 둘 다 어쨌든 뭐라고 믿었냐? monastic lives 수도원 삶은 were led 이끌었다, 이끌려지다, 영위하다 라는 표현입니다. 원래 lead life 단어 정리해볼까? lead a life 삶을 영위하다 이런 표현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영위하다, 삶을 영위하다, 그 삶을 가져가다, 이끌다라는 표현이죠. 자, 그래서 수도원 생활이 어떻게 영위되냐? For the benefit of wider society. 너무 중요한 표현입니다. 더 넓은 사회의 이익을 위해서, 더 넓은 사회의 이익을 위해서 수도원 삶이 영위된다고 믿었대요. 이제 나왔네. 자, 그럼 아까 위에 얘들아 해결됐네. 모네스터리즈는 어떻다? 개별적으로 수도승의 삶을 볼 때는 굉장히 고립되고 단절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렇게 고립되고 단절된 삶을 지키고 준수하면서 살아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동시에 사회의 영향력도 행사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여기서 이렇게 사회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한번 제공해주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한 번 더 명확하게 다이렉트하게 또 한 번 얘기해 준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더 넓은 사회의 이익을 위해 수도원 생활이 존재한다. 그 수도원 생활이 뒤에 있는 사회의 이익을 이끌어준다라고 아예 결론적으로 이 모든 사람들이 믿고 있다 얘기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수도승에 의해 행해지는 그러한 수도승의 희생들이 in separating themselves from normal human contact. separate는 A from B입니다. separate A from B. 수도승 스스로와 그리고 정상적인 인간 접촉, 정상적인 사람들, 수도승이 아닌 사람들, 절제하는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과의 분리를 하면서 수도승이 희생을 했죠. 어찌 보면. 그쵸? 그 수도원 생활에서 절제하면서 살았으니까 여러 가지 욕구를 다 참아가면서 사는 거니까 희생한 거잖아요. 그런 수도승의 희생이 functioned as 참회로 기능했대요. On behalf of the community as well as for their own deliverance. deliverance 체크할까요? 얘도 구원이란 뜻이에요. 여기 save 구하다, 구조하다, 구제하다라는 동사가 있죠? 구원, 구제, 구조 이런 뜻입니다. 다 구하는 얘기예요. 구하는 얘기. 그들 수도원 자신의 구원, 구제를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벽을 치고 그지? 수도원 밖에 있는 속세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한 공동체를 대신해서 참회로서의 역할까지 같이 했대요. 어때? 지금 내용 전개가 보니까 수도원의 생활이 사회 이익을 위해서 그치? 그리고 수도승도 지네들의 어떤 구원 구제뿐만이 아니라 그 밖에 있는 사회의 사람들을 위해서도 참여를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어쨌든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해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On behalf of 진짜 많이 나와요. 어디에 나오냐? 18번. 모의고사 18번 지문에 진짜 많이 나옵니다. 목적을 물어보는 지문에 누구누구를 대표하여 나는 이 글을 씁니다. 누구누구를 대표하여 나는 요청드립니다. 이 편지를 써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목적을 구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on behalf of가 많이 쓰이는 문제의 유형이 되겠습니다. 18번 지문에 모의고사 말하는 거야. 자, 그래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뒤에 내용 마무리 한 번 더 체크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 바로 parallel입니다. parallel lives입니다. 자, 그래서 수도승은 뭐라고 여겨지느냐? leading, 이끈다고 여겨진대요. 나란히 있는 삶, 즉 병행하는 삶, 병행한다. 병행하는 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특징 이상이어야 되잖아요. 두 가지를 병행한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병행하는 삶을 이끄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병행하는 삶? 뭘요? had the power. power? 수도승이 힘을 가지고 있다고요? 권력이라고요? 권력과 힘은 얘들아 오히려 수도승이 가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근데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대. 이거 원래 속세에 있는 건데, 그치? To save themselves and others.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수도승 그들 스스로와 그리고 사회에 있는 사람들, 사회에 있는 사람 모두를 구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병행하는 삶을 이끄는 것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수도원, 수도승이. 수도원이나 수도승이나 둘 다 똑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이건 무슨 얘기냐? 일단 몽크스는 뭐야? 혼자서 고립되고 단절된 삶을 산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병행하는 삶을 산다. 즉 권력, 힘, 속세와 관련돼 있는 사회, 저 바깥에 있는 사회와 관련돼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삶을 이끌면서 살아간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수도원, 수도승은 그죠? 병행하는 삶이다. 병행. 두 가지 특징이 있어야 돼요. 근데 서로 상반돼 있습니다. 대조돼 있어요. 어떻게? 하나는 고립, 단절입니다. 그죠? 스스로에 대한 삶은 고립과 단절이잖아요. 그런데 그 고립되고 단절된 삶이 외부에 영향을 미치죠. 결국 사회, 기업,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어때요? 그쵸? 이렇게 상반되고 대조되는 이 두 가지의 특징을 병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 이 지문이 여러분들 학교 시험 문제 출제됐다면 패러렐 라이브스를 밑줄 치고 함의 추론 문제가 출제되겠죠. 그쵸? 그러면 당연히 이 내용이 나와야겠죠. 고립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면서 사회 기업까지 같이 하는 두 가지의 특징. 그지? 그 특징을 다 가지고 살아가는 삶. 그걸 병행하는 삶이라고 패러렐 라이브스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괜찮아요? 네. 그럼 이제 분석해 볼까요? 1번부터 5번까지. 뭐라고요? 수도승은 뭐라고요? 고립되고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삶이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죠? 그럼 겉으로 봤을 때는 혼자 고립되고 단절된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고립되고 단절됐나요? 그렇지 않아요. 사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됐어요. 이제 끝났어. 이 내용만 잘 알고 답을 찾으시면 돼요. How to gain religious and social benefits from monastery life. 수도원 생활로부터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 탈락. 아니잖아요. 이익을 얻기 위한 방법을 얘기하나요? Why? 왜 미들 에이지스가 중세 시대가 요구합니까? 야, 종교적인 인물들아, 니네는 고립돼야 돼. 이런 내용이 언급됐나요? 그냥 중세 시대의 수도원이 핵심이었고 추진력과 원동력을 제공하는 중요한 종교 단체 정도는 얘기했어요. 그런데 중세 시대에서 야, 니네 무조건 야, 종교적인 인물들아, 이것도 틀렸어 얘들아. 종교적인 인물들, 여기 지금 온리 수도원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어요. 얘들아, 종교가 수도원밖에 없어요? 아니야, 교회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뒷담화하는데, 그지? 그럼 여긴 종교적인 figures 이거 자체도 너무 다 싸잡아서 얘기하는 거야. 이것도 맞지 않아요. 그럼 얘도 틀렸어. 근데 얘가 요구한대. 심지어 비야, 해야만 한다고. 야, 니네 고립돼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야. 돼? 안 되죠. 얘들아, 여기 뭐 써 있죠? should. 야, 이건 미사고 시험 문제 아니었습니까? 그쵸? 이거 봐봐. 이렇게 적용이 돼서 또 해석이 된다니까. 이거 완전 뜻이 달라져요. 여러분, 당위성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진다고. 비동사를 딱 봐야지. 캐치해야지. 아, 당위성이 있구나. 그치? 그래. 3번 grace, 우아함, 은총. solitude. solitude 줄쳐봐. 이거 미사고 시험 문제에 나왔던 거 아니야? solitude. 고독, 혼자 있음. 혼자 있는 게 뭐야? 본문에서? 그렇지. 아이솔레이션이야. 이렇게 지금 패러된 거잖아. 고립, 단절의 은총. 좋은 거네. 고립, 단절 자체는 잘 모르겠는데 그거를 은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 고립된 삶을 살고 단절된 삶을 살았는데 은총이래. 즉 다시 보면 detached from. 뭔가 사회와 분리된 듯 보이나
그렇지만 attached to society. 사회와 연결됐네. 이거 뭐요? 이 얘기랑 똑같은 거 아니야 지금? 그치? 3번 정답이네. 오케이. 디테치, 어태치 모르면 진짜 혼난다. 4번. No sacrificial leaders. 희생하는 지도자가 없잖아? 그럼 문명의 꽃을 피울 수가 없대. 얘들아, 지금 희생하는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얘기야? Mystery of power. 권력의 신비로움. Peace and solitude의 politics. 이것도 뭔 소리야? 그치? 정답 몇 번이야? 3번이네. 얘들아, 여기 선생님이 정리해준 부분들 제대로 체크해서 나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번 더 간략하게 해볼게. 자, 수도원의 라이프는, 수도원의 삶은 세속과 단절된 듯 보이지만 결국 그렇지 않아요. 그쵸? 사회 전반 걸쳐 뭐 하고 있어요?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즉 전반에 걸쳐 기여하고 있어요. 공헌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어 괜찮아. 컨트리뷰션 이런 단어 잘 기억하고 계셔야겠죠. 그죠? 그러면 세속과 단절된 듯 보이지만 이거 뭐야? 고립과 단절된 삶을 스스로가 부여해서 산다고 했잖아. 근데 그들이 사회 전반에 걸쳐서 EX, 교육도 제공하고 의료도 제공하고 또 뭐도 제공하고 그지? 지적인 지도력도 제공하고 등등등 이런 것들 그지? 사회 전반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됐습니다. 넘어갈게요. 12번으로 갈게요. 12번도 진짜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바로 갈게요. 졸리면 뒤에 가서 들으세요. The concept of overtourism. overtourism의 개념은 지금 뭐에 대한 얘기하려고 그래? overtourism 얘기하려고 하네. 개념을 따지고 있으니까. 그지? overtourism. 투어리즘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관광이란 뜻이죠. 관광산업. 그죠? 관광. 오버했대. 과잉관광. 지나친, 과도한 관광. 과도한 관광? 추측해. 빨리 생각해. 상상해. 과도한 관광, 과잉 관광. 얘들아, 관광은 뭐가 필요해? 관광이라는 걸 하려면 뭐가 필요해? 일단, 아니. 사람. 그렇지. 사람이 필요해.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해? 관광할? 그렇지. 끝났네. 과잉 관광의 개념은요. 어디에 의존하냐면 particular assumption about people. 사람과 장소. 관광할 장소. 이것에 대한 특정한 가정에 의존합니다. 말 더럽게 어렵게 썼는데 결국 과잉 관광은 두 가지 기초 개념에 의지한다는 얘기야.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수용 장소, 관광 장소. 사람과 장소. 과잉 관광의 개념을 논하려면 일단 사람과 장소에 대한 두 가지 기초 구성 요소가 있어야 되는구나. 오케이. 핵심 띡띡. 나머지 커먼인 블라블라 해석에 도움되지 않는 부분 사조기부로 지워볼게요. Both are seen. 두 개는 뭐? 사람과 장소. 이 두 개는 are seen as clearly defined and demarcated. demarcate 밑에 보니까 의미가 써져 있어요. 경계를 정하다라고 쓰여져 있는데 일단 and로 연결되어 있고 그 앞에 해석을 보니까 뭐로 여겨진대요? 명확하고 분명하게 defined. 정의된대요. 사람, 장소. 뭐한가요? 정확합니다. 그쵸? 구별이 가고 구분이 가능한 그런 단어 자체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의될 수 있고 그리고 경계가 정해져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사람들은 앞에서 얘기했던 구성요소 첫 번째 사람. 사람은 구성됩니다. 뭐로 구성되느냐? 바운디드. 클리어리 명확하고 분명하게 규정되죠. 얘도 무슨 뜻이냐면 경계가 명확한이란 뜻이에요. 경계가 정해진. 바운더리, 경계선이란 뜻이잖아. 그치? 경계가 정해진 사회적 행위자로 구성된대요. 오케이.
이걸 또 다른 유식한 말로 뭐라고 바꿨어? 사회적 행위자로 바꿨네. 그치? 사회적 행위자로, 경계가 정해진 사회적 행위자로 구성될 수 있어요. either 그 행위자 뭐랑 뭐로 나눌 수 있대요? 호스트와 게스트로 나눌 수 있대요. 즉 주인 아니면 손님, 이런 식으로 사람을 명확하게, 그지? 나눌 수 있다. 자, 유사한 방식으로 장소도 비유적인 표현 한번 써볼게요. 지금 사람을 사회적 행위자로 보고 주인과 손님으로 명확하게 나눌 수 있는 개념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장소도 마찬가지예요. 장소도 이렇게 끌어올게요. 자, 장소도 유사한 방식으로 are treated as stable containers with clear boundaries. 똑같이 얘기하고 있죠? 아까 bounded 썼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clear boundary 쓴 거예요. 분명하고 명확한 경계를 가지고 있는 안전한 용기이자 컨테이너, 그릇.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묘사했어요. 아, 안전한 용기. 브레이브 아니고, 그지? 그릇을 말하는 거예요. 생각해봐, 얘들아. 비유적인 표현으로 썼으니까. 즉, 관광하는 장소는 그 관광지를 구경하러 온 방문객들을 뭐 하는 거야? 담는 그릇이네요. 여기까지 됐어요? 네, 되셨어요. 그러면 한 번씩 더 체크해 볼게요. 자, 사람은 뭐고요? 사회적 행위자요. 장소는 뭐고요? stable containers. 됐어요? 오케이. 나 지금 이렇게 한 번 더 체크했어요. 사람은 사회적 행위자. 장소는 안전한 용기 그릇이다. 그래서 방문객들을 담는다. 자, 위와 같은 이런 개념으로 개념 설명이 끝났어요. 지금 과잉 관광에 대한 기초 개념 2개를 설명했고 기초 개념을 구체적으로 더 풀어서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럼 장소는 can be full of tourist, 관광객으로 가득 찰 수 있고 따라서 가득 차게 되면 over tourism으로 고통받는구나 라는 말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이럴 때 over tourism 쓰는구나. 오버 투리즘으로 고통받고 있구나. 누가 채워져서? 관광객이 채워져서. 즉 사람이 채워져서. 어디에? 관광 장소에. 그죠? 자, 그런 데가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그죠? 그런데 자, 일단 과잉 관광에 대한 개념을 다 잡아놓고 과잉 관광이 어떨 때 사용되어지는지에 대한 설명까지 같이 해줬어요. 그러나 잘 봐라. 지문에서 어떤 이론이나 개념에 대한 설명을 도입부에 하잖아. 내용 전개가 그래. 내용 전개가 이론이나 개념을 도입부에 했잖아. 근데 멋이 있어? 그럼 예외를 얘기해. 늘 예외. 이론이나 개념에 대한 그냥 이거 일반화야. 일반적인 개념을 일반적으로 다 설명해. 다 통해. 대부분 다 이래. 그래서 다 싸잡아서 이렇게 우리는 일반적으로 간다? 그런데 예외가 있어. 어울리지. 그치? 그러나 what does it mean for a place to be full of people? 아, 장소가 사람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건 what does it mean? 뭘 의미하는 걸까? 아까 위에서 과잉 관광처럼 장소가 사람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말은 뭘 의미하는 거지? 라고 하면서 다시금 환기를 시켜줍니다. Indeed, 실제로 there are examples of particular attractions. 특정 관광 명소가 있어. 예외적인 명소가 있어. Have limited capacity. 목적어 제한된 수용력을 가지고 있는 관광지가 있대. 선생님, 아까 분명 과잉 관광의 개념 사람과 장소로 잡았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 과잉 관광의 관광지, 관광 장소는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게 디폴트 아닌가요? 당연히 그렇게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장소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물리적인 수용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기본적인 개념은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이 있죠. 예외 존재. 거기가 어디예요? 에펠탑. 얘들아, 여러분들 경주 가면 경주 불국사, 그리고 또 어디야? 저 무령왕릉 어때요? 그 안에 들어가죠. 그죠? 큰 장소 안에 큰 장소가 방문객을 다 담고 있잖아요. 그런데 에펠탑은 어때요?
그냥 그 도로에 도시에 한가운데 이렇게 그냥 인위적인 건축물 하나 딱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관광지도 있다는 얘기야. 근데 이런 관광지의 과잉 관광이 위에서 설명했던 기초적인 이런 두 개의 개념으로 설명이 맞지 않는다는 뜻이야. 그치? 했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예외를 얘기해 볼게요. 예외가 뭐라고요? 에펠탑이라고요. 자, 그러면 에펠탑은 왜 예외인지 설명할게요. 1번 말했잖아요. 제한된 수용력. 관광객을 다 담을 수 없어요. 이미 공간이 제한돼 있어요. 공간 제한. 제한된 공간이에요. 그냥 그 인위적인 도시의 한복판에 그냥 이렇게 그냥 하나 있는 건데요. 그럼 어떻게 사람을 어떻게 담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안정적인 그런 용기 역할을 할 수 있나요? 두 번째, 더 많은 방문객들 수용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해요. 방문객들의 한계가 있어요. 그쵸? 자, 이렇게 두 가지의 제한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에펠탑은 예외예요. 과잉 관광에서 관광객 더럽게 많네. 그래서 오버 투어리즘은 고통받는구나. 그치? 했잖아. 그치? 그만 줘라. 그런데 에펠탑은 그게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선생님 그럼 얘는 왜 오버 투어리즘 에펠탑 오버 투어리즘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나왔어. 선생님이 안 된다 했는데 뭐 때문이죠? 다른 측면이 있다는 얘기죠. Other aspect. 관광객이 많고 그 많은 관광객을 수용할 수 없어서 과잉 관광이 아니라 다른 측면 때문에 과잉 관광이 될 수 있다는 뜻이야. 자, 에펠탑은 위에서 얘기한 과잉 관광의 기초 개념으로 적용이 불가하다. 왜? 애초에 공간이 제한돼 있어. 그 많은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돼 있다고. 그리고 더 많은 방문객 수용도 불가해. 그렇기 때문에 예외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however 그런 뜻으로 쓰이죠. 그죠? nevertheless, however 같은 거예요. 그럼에도 with places such as cities, 도시나 지역이나 혹은 심지어 나라 전체가 그런 장소들이 being promoted as destination and being described as victims of over tourism. with 뭐뭐 하면서 한 채로 분사 구문이네요. 그쵸? 도시나 지역이나 국가와 같은 그런 공간들이 장소들이 다 싸잡아서 관광 목적지로 홍보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홍보되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버 투어리즘. 오버 투어리즘의 희생 장소, 희생지로 묘사되고 서술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 상황이 점차적으로 더 복잡해지죠. 왜? 예외가 있으니까. 분명 예외 에펠탑 이런 인위적인 건축물 자체도 있는데 과잉 관광에 대한 기초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가 있는데 다 싸잡아서 그렇게 홍보되고 결국 오버 투어리즘의 희생지입니다 라고 그렇게 묘사된다는 거죠. 그러면 상황이 복잡해지는 거고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what is excessive or out of proportion? 자, 지금부터 밑줄 칠게요. 그래서 과잉 관광의 과잉이라는 거, excessive, 과도합니다. 혹은 비율이랑 맞지 않아요. 과도한, 지나친이란 뜻이죠. out of proportion은 균형이 맞지 않는다. 혹은 비율이 맞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에요. 균형에서 벗어난. 좋아요. what이에요. 주어입니다. 과도한 것이나 혹은 균형 비율에서 벗어난 것은 즉 관광이 아니라 과잉 관광인 것처럼 그것은 매우 어떻다? 상대적이다. 상대적이다. 상대적이란 얘기는 결국 뭐야? 예외가 존재한다는 뜻이죠. 예외가 존재하기 때문에 늘 절대적으로 오버 투어리즘의 두 가지 기초 개념을 적용할 수 없다. 사람과 장소 두 가지 구성 요소를 무조건 들이밀 수 없다. 이런 뜻이죠. 이해되셨죠? 예외 존재 에펠탑. 에펠탑이 있기 때문에 과도하다, 과잉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상대적이죠. and might be more 그리고 뭐랑 연관돼 있대요? 물리적인 수용력보다 오히려 다른 측면들. 나오네요. 결국엔 이 에펠탑은 다른 측면들과 연관되어 있네요. 다른 측면들. 그쵸? such as 예를 들면 natural degradation
저하란 뜻이에요. 자연의 질적 저하. 자연의 질적 저하로 인한 과잉 관광. economic leakage. leakage이 뭐야? 누수, 유출, 새는 거예요. 경제적인 손실, 누수, 유출. not to mention은 뭐뭐는 언급할 필요도 없대. 당연한 거래. policy, politics, politics, 정책이나 아니면 지방 권력의 역학은 말할 것도 없고 경제적인 부분이나 자연적인 질적 저하와 같은 다른 측면, 이러한 다른 측면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죠. 괜찮아요? 한 문장으로 써볼게. 내가 문장을 만들어 왔어. over tourism. 키워드지. 근데 뭐랑 연관돼 있다는 거야 지금? other aspect. 그치?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야. related to, 미안, to 빼줬다. then 뭐보다? 원래 오버 투어리즘의 개념을 설명할 때 쓰였던 기초 구성 요소 뭐였죠? 사람과 장소, people and places. 이것보다 다른 측면과 더 연관되어 있는 오버 투어리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예, 그게 뭡니까? EX 에펠탑. 그쵸? 예외. 얘가 예외잖아. 예외는 늘 존재합니다. 예외가 있기 때문에 어때? 상대적 적용이 돼야 되죠. 상대적 적용. 얘네들은 물리적 수용력을 언급할 때 쓰이는 표현들이죠. 물리적 수용력이 가능할 때. 물리적 수용력이 가능한 관광 장소를 언급할 때 장소와 사람으로 나눌 수 있죠. 그런데 에펠탑은 물리적 수용력이 있어요? 없어요. 물리적 수용력 제한돼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외라고 말한 거고 상대적으로 적용해야 된다고 말한 겁니다. 다른 측면에 연관되어 있다고 말한 것도 그 이유입니다. 되셨죠? 자, 그럼 이제 선지로 가볼게요. 선지로 갈까요? 문이 지금 거의 해롱해롱 수준인데. 1번 The solutions to over tourism. 오버 투어리즘을 해결하자. 오버 투어리즘 해결하자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해결책 얘기하지도 않았어. What makes popular? 무엇이 인기 있고 대중적인 관광 목적지를 매력적으로 만드는가? 방문객들에게. 얘도 아니네요. 그죠? Tourist attractions 위너냐 혹은 루저냐? The severity box. 심각성. 과잉 관광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상상한 것보다 더 심각하대. 오버 투어리즘. 과잉 관광. 과잉 관광 원래 기초 개념 뭐였죠? 사람 그리고 장소였죠. 그런데 사람과 장소가 아닌 것도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단순히 간단하게 기초 개념이었던 사람과 장소의 문제만이 아니다. 그럼 뭐죠? other 플러스 other aspect. 추가하세요. 이 얘기잖아. 괜찮죠?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힘들어요? 하나 더 할까요? 너무 좋아. 진짜 너무하네. 자, 5분만 쉴게요. 5분. 딱 5분. 5분입니다. 5분 쉴게요. 5분. 그지? 여기 어고, 그리고 또 about. 기원전 400년경에. 그리고 뭐 그리스와 로마 시대 이런 거 나오고 있고요. 시간의 경과 흐름대로 가고 있어요. 그럼 키워드는 뭐냐 이거야. 키워드는 일단 볼게요. 3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때가 언제냐면 프레히스토릭이래요. 프레히스토릭 선사시대. 얘들아 이거 필수 단어다. 선사시대 알아야 돼. 프레히스토릭 나와요. 많이. 선사시대의 케이브 동굴입니다. 동굴 예술. 동굴에다가 그림을 그렸죠. 동굴벽화. 선사시대 동굴벽화. 선사시대의 동굴벽화 예술가들은 skillfully 아주 능숙하게 used modeling shadows to give their wholes and business volume. 볼륨은 입체감을 말하는 거죠. 그들이 그린 벽화에 말이랑 들소가 있는데 그들이 그린 말 그림과 들소 그림에다가 뭘 부여하기 위해? 입체감을 부여하기 위해서 섀도우, 그림자, 모형화한 그림자.
모델링한 그림자를 사용했대요. 오케이. 정리. 선사시대. 뭘 사용했대요? 그림자 사용. 어떤 그림자? 모형화한 그림자. 그림자를 직접 만드는 걸 잘 모르니 그림에다가 직접 그림으로 형상화해서 모형화해서 그림을 그렸다는 거야. 그림자를. 그렇게 그림자를 표현합니다. 모형화한 그림자 표현. 모형화한 그림자 표현. 그죠? 그들이 그린 그림에다가 그림자를 모형화해서 그림자를 표현했다는 거죠. 왜요? 입체감 부여를 위해. 입체감 부여 위해. 자, 몇천 년 전에는 고대 이집트와 그리고 시간 좀 지나서 고대 그리스 예술이 presented. 인간의 형상을 뭐로 보여줬대? shadow. 그림자 스타일의 실루엣으로 인간 형상을 나타냈대. 아, 선사시대. 그 다음 또 어디야? 이집트. 고대 이집트. 고대. 헷갈릴 수 있으니까. 고대 이집트. 그리고 고대 그리스. 예술에서 뭐 했대? 어떻게 했대? 인간의 형상을 뭐로? 그림자. 실루엣으로. 그림자 형태의 실루엣으로 표현했대. 그치? 그러나 cast shadow, 그림자 들이우기. 그림자 들이우기? 그림자를 직접 만들었다는 뜻이야. 그림자를 들이우는 거. 빛, 조명으로. 야, 뭐야 지금 나 그림자. 이거 그림자 아니야? 이거 그림자 맞지? 이렇게 돼 있는 게 그림자 들이우기지. 그치? 직접 빛과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만든 그림자 들이우기. 자, 이런 그림자 들이우기가 do not appear in Western art until not until 나왔네. not until 뭐뭐 할 때까지 나타나지 않았다. 즉 다시 말하면 뭐뭐가 되어서야 등장했어요. 그림자 들이우기. 키워드는 뭐겠니? 그림자. 뭐겠니? 그림자. 뭐겠니? 그림자겠니? 그치? 그림자. 그럼 그림자 들이우기가 언제부터 시작됐대? 언제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대? 기원전 아테네에서 기원전 400년경에 그치? 나타나기 시작했네요. 어디에서? 서양 예술에서. 그림자 들이우기 등장. 이렇게 쓸게 옆에다. 아 근데 또 나왔어. It was that. It is that. 강조 구문. 얘들아 만약에 이거 not until 뺐어. 한번 해보자. not until 앞으로 뺐어. 그럼 until 뒤에 있는 식구들은 다 써줘야 돼. until 블라블라 어디까지? athene까지 다 써줘야 돼. athenes까지 다 썼어.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뭐 먼저 써줘? 동사 먼저 써줘야지. do. 그 다음 cast shadows. 주어. 그 다음 appear.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치? 도치돼야 돼. not until 강조했으니까. 자, it was 대절. 대리아는 바로 only after. 뭐뭐가 지나서. 그지? Shadow had become unestablished if controversial. 가로치세요. Part of representation that, yeah, blah, blah. 아, 그림자가 확고한 표현의 부분으로 자리매김 한 이유가 되어서야 이런 뜻이야. 다시 그림자 들이우기가 생기고 이제 계속해서 원래 선사시대에 모형한 그림자로 표현했고
또 고대 이집트 그리스에서는 뭐 했어? 인간 형상을 그림자 실루엣으로 또 표현했고 계속 그림자가 어떤 하나의 표현 방식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그치? 그때 이유가 되어서야 클래시컬 고전 저술가들이 대이하를 주장했대. 예술가 자체, 그러니까 예술 그 자체는 had begun with 인간 그림자의 tracing, 추적하는 거지, 그지? 모사. 인간의 그림자를 모사하는 것과 같이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했대. 그림자 표현이 점차적으로 발달되고 시간에 따라서 계속 어떻게 됐어? 내용을 정리해볼게 여기에. 이 표현이야. 확고한 표현 방식. 확고한 표현의 한 방식으로 자리매김한 그림자. 이렇게 확고한 표현의 한 방식으로 자리매김한 그림자. 지금 이 얘기야. 그렇게 하고 나서야 확고한 표현의 한 방식으로 그림자가 자리매김을 한 이후에 그 이유가 되어서야 고전 저술가들이 야 예술은 원래 있잖아. 그냥 시작한 게 아니라 인간의 그림자를 따라하다 보니까 모사하다 보니까 추적하다 보니까 같이 시작된 거야 라고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자, 그리스와 로마. 오케이. 그리스, 로마. 그리스 로마에서는 the first to make the transition 이동, 전환, 변천 from A to B 뭐에서 뭐로 전환시켰대? 모델링 섀도우에서 아예 이제 캐스트 섀도우로 완전 전환을 시켰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 완전 전환이 된 거야. 그림자 들이우기로 아예 전환이 돼버렸네. 그림자 들이우기로 완전 전환을 이룬 첫 번째 국가였을 그 시기였습니다. 자, 캐스트 섀도우는 뭐냐? 이런 관행이래. 부연 설명 들어가고 그림자 들이우기 내가 아까 설명했지만 일관되고 지속적인 일정한 빛의 원천을 필요로 하고 고정된 시점도 필요로 하고 그리고 기하학적인 여러 빛의 투영을 이해하는 것. 이 세 가지 요소를 함축하고 있는 그런 관행이 그림자 들이우기래. 지금처럼 그림자가 보이는 그러한 필수적인 요소들 그런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In fact, 사실 what you might now call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데 지금 그림자 연구라고 부르는 call 능동이다.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으로 쓰였으니까 능동이지. 얘 목적어야? 아니야. 목적격 보어야. 목적어 없어. 그러니까 여기 뭐 온 거야? what인 거야. 얘가 주어네. 그게 뭔데? 그거는 the exploration of shadows in their various artistic representation. 이렇게 가로쳐 볼게. 자, what이 가리키는 거 뭐야? 그들의 다양한 예술적인 표현에서의 그림자 탐구. 이게 섀도우 스터디즈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래. 그것은 has, 수일치, what.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대요? 고대 Athens, 아테네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자, 그때 이래로 쭉 practice of portraying shadow 중요한 표현입니다. 멈추지 않아. 그림자 표현 방식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때 이래로 쭉쭉쭉쭉쭉쭉 계속해서 그림자를 표현하고 묘사하고 그죠? 그러한 관행은 has evolved. 얘들아 장난치지 마. 짜증나려고 한다 이제. 적당히 해. have evolve 진화를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along with critical analysis of them. 그림자와의 비판적인 분석을 따라서 이제 그림자가 계속 진화되고 발달하면서 비판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겠죠. 그럼 비판적인 분석과 함께 날로 진화해 가는 거죠. 비판이 있어야 더 원래 진화가 잘 되는 법이잖아요. As artist and 자 이론가와 예술가들 모두가 have engaged in an ongoing debate.
논쟁, 계속적인 논쟁에 가담하고 참여를 해왔답니다. 뭐에 대한? 이 부분 중요하죠. 뒤에 부분 하려고 끝까지 해석했습니다. shadow, 그림자 표현의 중요성에 대한 논쟁을 계속해서 해왔대요. 그죠? 그러면 그림자가 키워드. 그림자는 계속해서 시간의 순서대로 경과대로 뭐 했어요? 진화되고 발달해왔어요. 그 표현 방식을 자리 잡으면서 표현 방식의 한 자리로 자리매김하면서 그 중요성을 부각시켰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치? 시간에 따라서 그림자 표현이 계속 바뀌는 그런 흐름을 얘기해주고 있고요. 1번부터 한번 가볼게요. journey. 얘들아, 시간의 경과와 흐름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 journey란 단어가 많이 쓰여요. 뭐뭐에 대한 여정. 그죠? journey of shadows in art. from부터 prehistoric부터 뒤에 KBS on world까지 가로를 닫아보세요. 자, on world 이거 했는데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on world 앞으로 나아가는, 지속되는, 이어지는 이런 뜻입니다. 이어지는, 이어져 오는. 선사시대 동굴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어지는 예술 속에서의 그림자의 여정. 결국엔 얘는 시간의 흐름과 그 경과를 나타내는 표현 중에 하나라고 얘기했죠. 그쵸? 나쁘지 않네요. 선사시대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흐름 선생님이 체크해 드렸잖아요. 선사시대 이랬고, 그리고 고대 이집트 이랬고, 그리스 로마 시대에 이랬고, 중간에 그림자 드리오기가 등장했고, 이렇게 지금 순서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journey라고 하는 단어는 나쁘지 않습니다. 2번 portrayals of human shadows from the artistic perspective. 예술적인 관점으로부터 인간 그림자의 묘사. 인간 그림자의 묘사만 국한됩니까? Representing shadows as a key part of contemporary art. 시대도 너무 국한됐네요. 현대 시대 예술의 중요 키 포인트로서의 그림자 표현. 이때로만 중요하지 않아요. 다 선사 시대에도, 그지? 모든 시대에도 그 시대에 맞춰서 다 중요하고 그림자 표현의 방식이 계속해서 진화되어 왔다는 내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What are the primary challenges for shadow painter? 섀도우 그림자 화가에게 있어서 주된 어려움이 무엇인가? 어려운 점? 화가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까? 섀도우 그림자에 대한 독특한 관점? 독특한 관점? 뭐가? 어디가? 독특하다고 언급된 게 있어요? 뭐가 유니크하고 뭔가 독특하고 얘만 국한되어 있고 한정적이고 이런 얘기 없습니다. 그쵸? 정답 몇 번이에요? 1번이네요.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들 페이지로 어디 가시면 되냐면 330 일단 내가 눌러볼게. 336번 갈게요. 336번 얘들아. 336쪽 갈게요. 몇 쪽이야? 333쪽 갈게요. 미안합니다. 6번 갈게요. 자, 오답률이 높았네요. 수능 문제였고요. 별 2개밖에 없었는데도 오답률이 높았습니다. 자, 분석할게요. 시계 왜 봐, 승빈아? 시계 왜 보는데? 보지 마. 내가 알려줄게. 자, 너무 공산주의 같았나요?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자, 심리학 연구자들이 심리학에 대한 얘기네요. 그죠? 심리학 연구자들이 follow the scientific method. 과학적인 연구를 뒤따른대요. 심리학 연구자들은 과학적 연구를 이용한다. 이거네. 그지? 과학적 연구 활용. 과학적 연구 이용. 왜요? To perform studies that help explain and may predict human behavior. 얘들아, 심리학이 인간 행동 연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인간 행동을 예측할 수 있고 인간 행동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연구를 시행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심리학 연구자는 결국에 뭐를 위해서? for 인간 행동을 위해서 뭐를 이용하고 있다? 과학적 연구를 이용하고 있다. 이 얘기네요. 그런데 그것이 This is a much more challenging, 어려운 과제입니다.
훨씬 더 어려워요. 비교 대상이 뒤에 보세요. Studying snails or sound wave, 사운드 웨이브 음파, 스네일, 자연, 생물 이런 거 다 뭐야? 자연과학. 이거 뭐 무슨 음파, 소리 이런 거 이거 다른 과학이네. 그치? 자연과학 뭐 무슨 전기 뭐 이런 포함 다 포함해서 다른 과학이잖아. 다른 거잖아. 종류가 다른. This 이것이 뭔데? 심리학 연구자가 심리학이라는 인간 행동을 알아보기 위해 과학적 연구를 사용한다는 그것은 진짜 어려워. 너무 어려워. 뭐랑 비교했을 때? 다른 과학 연구랑 비교했을 때. 아, 그럼 이렇게 쓰면 되겠네. 심리학 연구랑 다른 과학 연구랑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어렵다고 했으니까 얘가 더 어렵구나. 됐지? 자, 이제 간다. 이제 답 찾을 거야. 뭐 누가 한 대 팰 거야? 아유, 뼈다귀 소리가. 자, A, but, 그러나. For all of these difficulties for psychology. 얘들아, 잘 봐. 지금 그냥 어렵다고만 얘기했어. 심리학 연구자가 과학적 연구를 하는 거, 다른 과학 연구보다 심리학 연구하는 거, 그게 더 어려워. 뭐가? 구체적으로 뭐가 더 어려운지 언급도 안 됐는데. 그러나 심리학에 대한 이 모든 어려움에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기엔 너무 결론 아니니? 이 모든 어려움 뭘 말했는데? 이거 그냥 어렵다고만 얘기했지 뭐. 어려운 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는데 A가 될 수 있어요? 노노야. it 그것은 요구합니다. 야, 왜 그래? 왜 그러는 거야? 뭐야, 왜 그래? 준범아, 왜 너만 들썩들썩거리는데? 왜 그래? 아무도 왜 뭐 반응을 안 하는데 너 혼자 왜 그래? 무섭게? 자, 그것은 종종 컴프로마이즈를 요구합니다. 아, 어려운 과제구나. 어려운 이유. 뭐가 어려워? 뭐가 어렵죠? 심리학 연구가 어려운 이유. 이게 어렵대잖아. 어려운 과제래잖아. 다른 과학 연구보다 얘가 어렵대잖아. 그럼 심리학 연구가 어려운 이유가 뭔디? 따라하지 마. 왜냐? 요구하는 게 많으니까. 그치? 이런 걸 요구하니까. 또 이런 걸 요구하니까. 그치? 뭘 요구한대? 첫 번째. 컴프로마이즈 요구한대. 컴프로마이즈 무슨 뜻이야, 승빈아? 뭐라고요? 승빈아, 지금 답을 듣고 앉았냐? 중요한 단어인데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열심히 단어를 안 외우니까 그런 거잖아. 타요? 상남자. 영상네. 혜찬이가 다 말해주고 봤어 내가. 못 들었어. 자, 심리학 연구가 어려운 이유 첫 번째, 뭘 필요한데요? 타협과 절충을 필요한데요. 뭐랑 타협하고 절충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시. Such as testing behavior within 어디? 실험실 내에서의 인간 행동을 검증하고 시험해야 된대요. Rather than 어떤 뭐 국한되지 않고 자연적이고 제한되지 않은 그런 내추럴한 세팅이 아니라 실험실 내에서 국한적으로 인간 행동을 검사하고 시험하고 검증해야 된다. 그죠? 장소와의 타협이네. 그지? 제한되고 국한된 환경에서의 그런 실험을 진행해야 됨으로써 그 부분에 대한 타협과 절충이 필요하네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이해가 되지 않니? 제한적 실험 장소와의 타협. 그치? 제한된 실험 장소와 자연적인 환경이 아니라잖아. 그것보다는 뭔가 실험실 내에서의 라고 국한이 돼 있으니까 제한적인 실험 장소와의 타협과 절충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또 있어. 또 such as 전치사 testing and such as 전치사 asking 그리고 또 뭘 요구한대? Those readily available, such as introduction to psychology students. 아, 그러니까 뭔가
모집단 딱 이렇게 정식적으로 해가지고 모집단을 만들고 모집단의 어떤 실제 대표적인 이 크로스 섹션 대표적인 예란 뜻이야. 근데 몰라도 돼. 그냥 모집단의 진짜의 대표적인 예 크로스 섹션으로부터 어쨌든 뒤에 있는 것으로부터 모집단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보다는 기꺼이 쉽게 구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지? 우리 지금 심리학 연구하는 거지. 심리학 연구. 심리학 인문을 공부하는 학생들처럼 주변에 있는, 그지? 쉽게 구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야, 좀 참여해줘. 실험 좀 참여해줘. 이런 환경을 타협해야 된다는 거죠. 그쵸? 실험 대상자. 쉽게 구할 수 있는 사람. 모르겠어? 심리학 전공자. 그치?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주변에 눈에 보이니까 더 멀리 있는 다른 그냥 객관적인 모집단을 딱 잡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심리학 전공자들이 다수일 거 아니야. 비율이 높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쉽게 구할 수 있는 사람을 찾다 보니 결국에는 실험 대상자가 실험에 입문하고 있는 그런 학생들 위주로 또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타협되고 절충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리고 또 요구하네. 세 번째. 그리고 이것은요, 또 require 뭘 요구해요? 이것도 요구하네요. 자, 첫 번째는 뭐였어요? 제한된 장소에서의 행동을 검증해야 되는 거. 두 번째는 정확하게 뭔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관련이 없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모집단으로 잘 잡아서 그곳에서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주변에 있는 심리학 전공하고 있는 전공자 학생들,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시 말하면 쉽게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실험 대상자로 실험을 진행한다는 타협과 절충이 필요하다고요. 지금 타협과 절충이 첫 번째, 타협 절충, 첫 번째, 제한된 장소에서의 행동 연구. 두 번째, 그 실험 대상자의 절충, 실험 대상자의 타협과 절충. 두 번째, 세 번째는 대단한 영리함.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얘도 절충이야. 실험 대상자 절충 타협. 그죠? 여기는 실험 장소와의 타협. 두 번째는 실험 대상자와의 절충 타협. 세 번째는 대단한 영리함. 근데 어떤 영리함을 필요로 하는지 볼게요. To conceive of measures that tap into what people are thinking without altering their thinking called reactivity. 어렵지? conceive of 줄 쳐봐. measure도 줄 치고 tap into도 줄 쳐봐. conceive, 떠올리다란 뜻이야. 생각해내다, 떠올리다, 상상하다, 떠올리다. 뭘? 방안. 혹은 조치. take measure, 조치를 취하다. 그치? tap into, 이거 봐봐. tap into 단어 정리해. tap into 무슨 뜻이게? tap into 무슨 뜻이야? 얘들아, 이용하다, 활용하다 안 들어봤어? 들어봤을 건데 모의고사에 많이 나오는데. 근데 이거 두 번째 뜻이야. 첫 번째 뜻은 접근하다라는 뜻이 있어. 다가가다 이런 뜻이 있어. tap into. 봐봐. 필수 단어인데 뜻을 몇 개 알아야 돼? 2개 이상 알아야 되겠지. 그치? 얘들아, 이 심리학이 연구하기 어려운 점이 뭔지 알아? 그 사람 모르게 해야 되니까. 만약에 내가 승빈이의 행동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승빈이의 행동 연구를 연구하기 위해서 실험 대상자를 승빈이로 했어. 근데 내가 승빈이를 실험 대상자로 선택한 거 알으면 돼, 안 돼? 안 돼. 알면 객관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잖아. 그치? 그 얘기야. Altering their thinking. 승빈이가 만약에 제가 이런 상황일 때 어떤 선택을 하지? 그거 연구하려고 해. 근데 승빈이가 모를 때는 막
지나가는 할머니 막 리어카 막 옆에 막 가고 있는데 그냥 막 쌩하고 지나가. 도와주지도 않아. 원래는 그렇겠지. 승빈이는 원래 승빈이라면 예를 들면 원래 승빈이라고 그냥 지나갈 거야. 근데 내가 실험을 하고 있다. 너가 실험 대상자다. 뭔가 눈치를 챘어. 그럼 얘 어떻게 하겠니? 엄청 열심히 도와주겠지. 그치? 자기가 착한 사람이 돼야 되니까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보여지는 정답을 도출해내겠지. 그치? 그게 바로 반응성이야, 얘들아. 실험 중임에 반응하여 승빈이가 실험 대상자가 생각이 진짜 생각이 바뀌는 거야. 실험 중임에 반응한 거야. 실험 중인 걸 안 거지. 인식한 거지. 그래서 실험 대상자의 원래 진짜 생각이 바뀌어버리는 이게 반응성입니다. 근데 그럼 돼, 안 돼? 그럼 연구 결과가 객관적이지 못하죠. 그러니까 뭐 없어야 돼? Without altering their thinking. 승빈이의 생각이 바뀌지 않도록. 즉, 반응성이라고 불리는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괜찮아? 승빈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원래 생각하고 있는 그것을 최대한 tap into, 다가가고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과 조치를 떠올릴 수 있는 똑똑함이 필요하다고. 승빈이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실험 대상자가 실험 대상자임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하는 대단한 영리함이 필요하다는 거야. 이해됐지? 겁나 까다롭네. 심리학 연구, 과학적인 연구로 접목해서 심리학 연구를 하려고 하다 보니 다른 과학적 연구보다 훨씬 어려운 이유 첫 번째, 제한적 실험 장소와의 타협을 해야 되고, 두 번째, 실험 대상자를 모집단에서 뽑아내야 되는데 그냥 주변에 알고 있는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결정해서 그 실험 대상자를 또 타협해야 되고, 세 번째는 뭐를 모르게끔 해야 돼? 반응성 제거. 반응성이 있으면 안 되잖아. 반응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대단한 영리함도 필요해. 다 말했네? 그 영리함이란 반응성이란? 그죠? 반응성이 없어야 된다며. simply knowing. 이거 봐봐. 밑줄 친 이 부분이 이 반응성 얘기하는 거 아니야? 실험 중임에 반응하여 실험 대상자의 진짜 생각이 바뀌는 거. 즉, they are being observed. 승빈이가 관찰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면 승빈이는 당연히 태도를 어떻게 하겠어? 바꾸겠지. to behave differently. 다르게 행동할 거야. such as 예를 들면 할머니 도와주는 척. 굉장히 예의 바른 척 하는 거겠지. 예를 들면이야. 우리 승빈이 원래 착하니까, 그치? 집에 가서 일기 쓰지 마시고요. 자, people. 사람들은 그래서 제공한대. 그들이 느끼기에 more socially desirable. 사회적으로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답을 제공하는 거. 이게 진짜야? 아니지. Than their true feeling. 그들이 실제로 느끼는 생각과 사고 이런 것들보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하는 가짜의 정답을 제공하는 거지. 반응성이 적용된 거죠. 그쵸? 그럼 결국엔 이 반응성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단어 하나로 띡 하고 내버렸지. 근데 이거를 여기서 추가적으로 부연 설명해 준 거지.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야 돼? A로 가야지. 이러한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과학적 연구에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심리학 연구가 과학적인 연구를 하는 거야. 이렇게. 오케이? 그럼 여기다 정리해. A는 심리학 연구의 어려움에도 심리학 연구의 어려움에도 심리학 연구를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이유는, 과학적 연구 방법을 하는 이유는, 그 이유는 뭐야? 이점이 있기 때문에. 페이오프, 이점이 있다잖아. 이점 존재. 근데 그 이점이 뭐래? 너무 중요한 리플리커버. 반복 가능한. 반복 가능성에 대한 이점이 있기 때문이래. 반복할 수 있대, 얘들아. 계속해서 똑같은 걸 반복할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심리학이 이렇게 까다로운 1, 2, 3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리학을 과학적 연구를 활용해서
결과를 도출해낸대. 괜찮지? 나머지 뒤엔 생략할게요. 그래서 정답은 BCA가 되겠습니다. 이제 넘겨. 12번 갈게요. 숙제검사 조용히 해. 몇 분이지? 50분이지? 나 지금 몇 개 했어요? 5개 했나? 5개. 숙제검사 하겠습니다.